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울버햄튼 대 본머스. 자, 일단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투 그리고 세메두 그리고 이제 도슨 등 어느 정도 주축 전력들이 좀 결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냐 또한 결장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현재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투와 이제 페냐가 이제 결장 이슈가 있으면서 공격에서의 좀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핵심 윙어인 그런 지금 타베르네가 결정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지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황으로 흐름이 지금 그다지 좋지가 못해요. 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는 공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쿠냐가 빠졌는데, 왜냐면 쿠냐가 이제 빠지고 나서 좀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이전보다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핵심 공격수들 지금 2명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공격력이 많이 낮았던 그런 울버햄튼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원정에서 이제 루턴타운 상대로 지거나, 그리고 이제 릴 원정에서 연장전을 치르고 돌아온 에스턴 빌라 상대로도 좀 지면서 원정에서 많이 좀 저조한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전부터 이제 원정에서의 본머스가 좀 좋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뭐 더더욱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이 더 안 좋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핵심 격수들이 빠진 지금 울버햄튼이나 원정에서 좀 많이 약한 본머스나 좀 두 팀 다 솔직히 뭐 믿음이 좀 안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네요. 자, 일단 뭐 양 팀 다 공격 전환이 빠르면서 이제 역습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많이 보여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핵심 포워드들의 결장으로 인해 이제 공격이 많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가 약한 본머스 상대라고 해도 공격 흐름을 잘 살릴지는 좀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이제 원정 본머스의 그런 안 좋은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뭐 울버햄튼이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야 되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네투나 좀 쿠냐가 빠진 그 울버햄튼의 공격력을 쉽사리 믿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원정에서 지금 경기력이 안 좋고, 그리고 최근 상대 전적에서도 울버햄튼한테 밀리는 그런 원정 본머스 정배 사이드를 보는 데는 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이 경기는 내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팀이 울버햄튼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원정 본머스도 솔직히 뭐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역배받은 울버햄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울버햄튼 프렌스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렇게 이 경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울버햄튼 프렌스의 고배당 무승부 도전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일단 지금 맨유 같은 경우에는 바란, 린델로프, 그리고 일산바.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라다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나다님. 자, 일단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랄, 린델로프, 그리고 리산마 등 여전히 지금 수비에서의 결장이 많아요. 아이고, 건승입니다, 나다님. 네. 그리고 지금 레시포드와 이제 맥토미니 또한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일단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지만 특히 좀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좀 최근 뭐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큰 결장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기존 전력 중에서는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손실이 좀 큰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직전 경기 이제 FA컵 4강전에서 코번트리 상대로 이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지만 어허이럴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거 어허이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허이님. 네. 자, 아무튼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코번트리 상대로 이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네. 일단 그 경기에서 3대 0으로 이제 맨유가 리드를 했지만 결국 3대 3까지 따라잡혔고, 그리고 연장전에서도 코번트리의 공격을 잘 억제하지 못하며 위험한 상황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게다가 뭐 이제 연장 후반 이제 코번트리가 이제 업사이드로 인한 그런 좀 꼴찌도 있었죠. 예. 그만큼 잘못하면은 이제 코번트리한테 잡힐 수도 있었던 그런 직전 경기의 맨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필드 역시 이제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9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세필드 역시 최근 좀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현재 리그 꼴찌로 강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전반적으로 이제 맨유가 그래도 홈에서 세필드 상대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지금 뭐 세필드도 세필드인데 지금 맨유 역시 이제 최근 매 경기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서 좀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상대가 뭐 세필드라고 해도 맨유 역시 좀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세필드보다 이제 하루 덜 쉬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연장전까지 뛰었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이제 많이 열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좀 맨유가 어느 정도 좀 퍼질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제 아무리 상대가 지금 세필드라고 해도 현재 맨유의 그런 좀 1.2대 승 배당은 배당 대비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네, 그리고 가져간다고 하면은 맨유 뭐 일반 승보다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2.5% 네, 요거로 접근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요거는 3.5 기준 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2.5%승 이제 3.5 기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크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연장전까지 띄운 그런 좀 맨유를 정배 사이드 보기는 좀 많이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세필드 2.5%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이제 리버풀. 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토 그리고 페터스 그리고 지금 콜먼이 결장 중으로 어느 정도 지금 풀백과 그리고 포워드진에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전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놀드까지 좀 돌아갔다 보니까 뭐 거의 좀 완전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나마 뭐 결장자라고 하면은 뭐 주요 풀백인 지금 브래들리 정도가 결장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나름 좀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 최근 홈에서 이제 벌리에 이어 노팅엄 포레스트까지 잡은 그런 에버튼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의 기세는 좀 살아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풀럼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지금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에버튼이 최근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리버풀 상대로는 어느 정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리버풀 상대로는 좀 중원 싸움에서도 밀릴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중원에서 다소 좀 열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 이제 뭐 에버튼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 좀 라인이 내려간 상태에서 좀 플레이를 할 윤대영님 가능성이 있지 별풍선 않나 50개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엽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대엽님. 자, 아무튼 그러니까 좀 중원에서 약간 좀 밀릴 수 있는 에버튼이 어느 정도 좀 라인이 내려간 상태에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리버풀이 좀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리버풀이 좀 더 주도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좀 리버풀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최근 지금 리버풀의 폼이 좋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원정 3연점이라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대승까지 장담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 햄무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리앙 대 파리 생제르맹. 자,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일단 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무에도 이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좀 로리앙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공격이 침체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성적도 안 좋아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챔스 8강에서 이제 바르셀로나를 꺾고 4강에 진출했으며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진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리옹 상대로도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좀 물오른 득점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최근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여전히 지금 공격 흐름이 좋은 그런 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주로 좀 파리가 로리앙 진영에서 어느 정도 좀 볼을 좀 점유하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침투, 뭐 컵백, 뭐 이제 중거리 등 굉장히 좀 파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공격 패턴을 통해 좀 로리앙의 수비를 좀 두드릴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양 팀의 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공격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매 경기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지금 선보일 정도로 공격이 굉장히 좀 좋은 반면,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이 좀 많이 식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양 팀의 좀 화력 차이를 좀 고려하면은 파리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최근 2경기 연속 파리가 로리앙 상대로 이기지 못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제 최근 흐름이나 폼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요거는 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이기고 이제 모나코가 릴 상대로 만약에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리그 우승을 이제 확정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런 좀 요소까지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원정이라 해도 파리 사이드 보는 경기 3.5 기준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승에 3.5 기준 오바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릴 경기. 자, 우선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핵심 공격수인 지금 골로빈가, 그리고 지금 수비수인 그런 신구와 야콥스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뭐 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원정에서 브레스트를 잡으며 이제 2위로 올라섰고, 현재 3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위는 파리가 사실상 확정이기 때문에 이제 모나코 입장에서는 2위로 이제 시즌을 끝마치는 게 지금 최선인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런 지금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빌라 상대로 연장전까지 치렀고, 그 후 바로 스트라스부르크 상대로 리그 경기를 뛰면서 좀 바쁜 일정을 지금 소화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가 이제 또 3, 4일 후에 또 이번에 이제 모나코와 또 경기를 치르게 되는 그런 릴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널널한 일정을 소화하는 모나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릴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이제 다소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뭐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팀 내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조너선 데이비드가 두 경기 모두 이제 거의 좀 연장전까지 포함해서 네, 풀타임을 좀 뛰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릴이 좀 여건상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에너지 레벨에서도 모나코가 많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릴 선수들에 비해 어느 정도 몸놀림도 좀 가벼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모나코가 유리한 점이 많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지금 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모나코의 상승세와 좋은 폼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 좀 어느 정도 지친 릴 상대로는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만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나코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는 내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나코 승 햄무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이제 니스 경기. 자,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사르가 좀 결장 중인 그런 마르세유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최근 벤피카 상대로 연장전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그 후 바로 툴루즈와 리그 경기를 이제 치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던 지금 릴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마르세유 역시 뭐 유로파 리그 이제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연장전까지 좀 치르면서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었었고, 그리고 바로 또 이제 툴루즈와 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피로 누적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춤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로리앙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흐름 전환한 거를 계속 이어가는 게 관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이 경기도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 양팀 다 좀 볼 점유율 기반으로 이렇게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유율은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주로 좀 홈에서 마르세유가 좀 공격을 주도하고, 그리고 니스가 약간 좀 받아치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네, 58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유튜브로 멤버십까지 좀 가입해 주셔서 아이고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리네요.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긴 하지만 아마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릴과 마찬가지로 이제 좀 최근 계속해서 좀 혹독한 일정을 계속해서 이제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니스에 비해서 좀 열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니스와 좀 활동량에서 더더욱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반으로 좀 가면 갈수록 이제 니스가 좀 더 유리해질 만한 좀 부분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가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도 현재 지금 마르세유 정배 사이드를 가져가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니스 프랜슨 쪽 보도록 할게요. 니스 프랜슨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요건 또 고배당으로 무승부. 그렇다고 뭐 원정 닉스 역배까지 좀 보기는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리강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르디비시 경기 트벤테 대 알메로 시티. 자, 일단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자, 우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약스 상대로 원정에서 2대1 패배를 거뒀고, 그리고 현재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원정에서의 좀 최근 성적은 지금 좋지 못한 그런 트벤테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현재 4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공수 밸런스도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큰 이제 트벤테고, 그리고 이번 경기는 좀 홈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확실히 좀 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트벤테라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6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이제 직전 경기 스파르타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며 긴 무승부 기록이 이제 깨지게 되었어요. 좀 이제 뭐 직전 경기 이제 스파르타전에서도 만약에 비겼다고 하면은 7경기 연속 무승부까지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 기록은 이제 깨진 그런 알메로 시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라고 봤을 때, 일단 뭐 트벤테가 점유를 좀 높게 가져갈 것을 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에르디비시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중원이 강하다 보니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득점력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비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종종 공격에서 이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원이 강하고, 그리고 홈에서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트벤테 상대로는 알메로 시티가 다소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홈 트벤테의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좀 체급차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트벤테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트벤테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트벤테 승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이거는 트벤테 이제 일반승 배당이 너무 낮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핸디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1핸디 기준 그래도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좀 고민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인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트벤테 승, 마인승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엑셀시오르. 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영 골키퍼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전공이 흘린송 또한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게다가 뭐 이제 베아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있는 그런 아약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도 좀 결장자가 많아요. 네. 일단 지금 뭐 핵심 공격 수위 지금 트로이 페럿과 그리고 윙어인 좀 드리웨어가 결장 중입니다. 자, 보니까 뭐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핵심 전력 이제 두 명이 좀 결장 중이다 보니까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지금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5위로 이제 4위인 알크마르와는 승점 7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그에서의 그런 남은 경기 수를 고려했을 때 현재 뭐 아약스가 4위 진입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약간 좀 요대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좀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좀 치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약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이제 승이 없다가 직전 경기 폴란드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폴란드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강등권에서는 지금 벗어난 상태입니다.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 홈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둔 엑셀시오르이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지금 여전히 많이 안 좋아요. 네, 일단 지금 엑셀시오르의 원정 성적을 봤을 때 현재 6연패 중으로 저조한 폼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어느 정도 좀 수비 실수가 많고, 그리고 상대팀한테 굉장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매번 원정에서는 좀 실점이 많은 엑셀시오르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물론 뭐 아약스도 이제 최근 공격 흐름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정에서 수비가 안 좋은 엑셀시오르 상대로는 충분히 좀 공격이 폭발할 만한 요소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 경기는 좀 아약스의 그런 좀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왜냐면 이제 여전히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좀 득점력이 이전에 완전히 좀 폭발했을 때에 비해서는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공격 전개나 이런 게 좋고, 그리고 수비가 안 좋은 팀들 상대로는 곧잘 좋은 득점 기회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그래도 원정 엑셀시오르 상대로 아약스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약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약스 승. 자, 그리고 이제 1엔드 기준은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약스 승, 마이너스의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EPL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이제 뉴캐슬. 네,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팰리스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노바를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죠. 코번트리 대 이제 헐시티. 자, 본래는 뭐 이제 코번트리가 홈에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맨유와 이제 FA컵에서 연장전 경기를 좀 치르면서 이제 좀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열세일 수 있고, 게다가 상대 전적에서도 헐시티한테 좀 많이 밀렸고, 게다가 헐시티의 좀 최근 흐름이나 폼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요런 약간 세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거는 헐시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헐시티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탈리아 FA컵 4강전 아탈란타 대 피오렌티나. 네, 요것도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햄무나 아무래도 무승부 중 하나 골라가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반은 네,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